2월 2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에 저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뉴스 브리핑을 위해서 기꺼이 회비를 내주시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회비로서 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칼럼 중에 그냥 인생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요. 내가 왕년에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수록 미래 계획을 더 세우고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분주한 게으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 글을 읽는데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정치적으로 정권의 반대 노선에 서서 완전히 그냥 고립이 되고 보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왕년회라고 이야기할 거, 30대 후반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말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있던 정치적 진영에서 완전히 나와서 등을 돌려서 대립을 하다가 제가 패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는 내가 어떻게 미래 계획을 세워서 이 위기를 빠져나갔느냐 하는 부분에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람을 만나려고 그때 몸이 안 좋아졌는데요. 회복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과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 스스로도 이 뭐 하고 다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아주 젊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도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잘 안 된 일들이 많고 또 계획을 해봤자 안 되고 또 앞으로 남은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분주하게 사람은 만나고 뭘 하고 다니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를 못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인생이 갑갑하고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첫 아이템으로요. 송영무 장관이 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 패럴림픽 뒤에 며칠 날 할 건지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정상회담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6월에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패럴림픽까지는 3월 18일 정도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3월 18일 이후부터 6월 사이에는 지금 연기된 독수리 훈련이나 키 리졸브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쌍용 훈련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8월이 되면 포커스 가디언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훈련들이 차례대로 있는데 한국은 적당히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핑계대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훈련들을 축소, 연기, 중단, 사실상 중단에 방점을 두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일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벌써 11월, 12월에 올림픽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올림픽이 끝나면 그걸 핑계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이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핑계, 명분만 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를 다 양쪽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 핵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평화협정으로 이 모든 일을 북한 편에 서서 중국 편에 서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의심의 근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수를 다 알기 때문에 훈련은 예정대로 가야 된다. 한국이 안 하면 미국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할 거라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미국 국방부도 아닌 국무부가 대변인이 나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어가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도 제기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 적당히 뭉개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볼라 했는데, 지금 미국 쪽의 반응이나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일단 둘러대면서 미국과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이 교섭을 해서 한번 꼬드겨 보자.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 번 정도 만나면 자기들 생각이 먹혀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비에 800조 가까운 돈을 쓰는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키 큰 양놈이 싱겁다고 좀 생각하는 구조가 우리처럼 굉장히 뒤통수 때리고 두 번, 세 번 감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러진 않습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행동이고 아주 담백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도 별도의 분석팀을, 정보팀을 가동을 해서 한국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놀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일까라는 걸 분석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정보 연구소 중에 하나는 미국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핵심적인 지도부, 즉 그 나라의 정상이거나 정상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2, 3, 4인자쯤 되는 사람들의 삶과 캐리어와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는 기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종의 이 AI 같은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 경력, 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지금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미국이 분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정권이 처음 출범했을 때 미국은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정인을 굉장히 온건한, 마일드한, 다소 합리성을 가진 그런 어떤 실리적인
좌파라고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문 정권에 굉장히 헷갈리는 행보를 했고, 임종석의 이 문 정권 내부에서의 역할이 저렇게 클 거라고 미국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 속에서 형성된 의식 구조, 그리고 이념이 어떤 것인지도 미국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 5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당황을 해버렸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완전히 다른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을까라고 되돌아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음 수는 뭘 던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놓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판단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통상무역보복, 세이프가드, 안보 확장, 무역 확장법에 의한 안보를 이유로 한 이 관세 54% 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 FTA 폐기, 그리고 이 특허 위반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튀어나온 것 같죠? 12일 날 가서 펜스가 쪼로로 가서 한국 가서 박대 받고 왔습니다. 14일 날 아베가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저들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죠. 원래 양놈들이라는 것은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서부 영화 한번 보십시오.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정통 서부 영화는 그랬어요. 클래식은. 그런데 이제 마카로니 웨스턴 나와서 명분이라는 것은 개나 주라고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을 때도 자신들이 당해서 이제 우리가 칼을 뽑아도 전 세계가 한국을 무리하게 미국이 다룬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명분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 평창에서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해도 너무했으니까. 2월 9일 이후로부터는 모든 명분이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딱 판단을 했어요. 문 정권? 이거 안 된다. 전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고 중국 편이다. 동맹을 맺어 있고 한미 관계가 어떻고 혈맹이라 말은 하고, 지금까지 무슨 우리한테 돌아서서 칼을 찌르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해서 우리가 몇 번 믿고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는 협조할 만큼 해줬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북한 편에 서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들어주고 우리를 완전히 엿먹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더 못 물러선다. 그래서 카드 다 풀어라. 그래서 이제 카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통상, 외교, 무역 압박이 총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이제 또 칼을 뽑은 게 한미 군사훈련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국방부 국무부에서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이 발표가 나왔어요. 재개 시기는 올림픽 이후에 바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한미 양국은 동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의 시작을 겹치지 않도록 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협조한 거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인 매달 3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어제 했습니다. 3월 18일 날 패럴림픽이 종료되니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며칠 날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발표 전까지는 NCND, 즉 대외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미 군사훈련이 중요하냐? 지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명분으로 김정은이 직접 1월 1일 날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반대를 했고, 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물밑으로 합의를 다 해놓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게 12월 19일 이 경강선 KTX 차 안에서 한미 군사훈련 올림픽 기간에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밀이 짜여져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북한 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 군사훈련이 언제 어떻게 재개되냐, 이 배경에는 북한과 현재 남의 이 정권을 맡고 있는 문 정권이 둘이가 짝짝꿍해서 이 훈련을 축소, 연기, 중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썸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 이벤트니 정상회담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요, 올림픽도 정상회담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방점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있고, 북한은 이것이 중단되는 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이 훈련 일정표를 이미 짜두고 있고, 송 장관의 언급은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되면 연합훈련을 곧바로 자동적으로 재개하는데, 그래서 송 장관이 NCND를 해서 한마디로 노 코멘트, 언제 훈련을 시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지금 좌파들이 종북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며칠날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타나는 저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발표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훈련은 매년 3월께 한미가 참가하는 키리졸버 독수리 훈련이 있고요. 키리졸버는 컴퓨터상으로 하는 모의 훈련이고, 독수리 훈련은 실제로 미국 정원 병력이 와서 야외에서 실제 기동을 하는 훈련이고, 이거는 직후에 해병대들이 양국에 참가하는 쌍용 훈련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매년 8월 말에 실시하는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컴퓨터로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했느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라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 이거는 뻥이지요. 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요구를 했고, 예? 그거는 한국 정부가 약속해준 데 대해서 김정은이 몫을 박은 거죠. 송 장관은 참 거짓말은 밥 먹듯이 잘 합니다. 그래도 이 정권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을 삼가하겠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한미 동맹은 1mm도 오차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백성주 의원이 누가 한미연합훈련을 NCND 하기로 했냐 하니까 매티스와 내가 동시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일정을 안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군사훈련을 재개할 거냐라는 질문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의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상태 유지를 위해서 유엔군의 능력과 준비를 이렇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자 하면 만약에 한국이 이 훈련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미국이 단독으로라도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미 예측을 하고 한국 쪽을 압박해왔죠. 그래서 1월 26일 날 하와이에 매티스가 송영무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못을 받고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인업 참 그동안 충분히 너네들 장난치지 않았느냐라는 말까지 분명히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여기에서 훈련 연기나 축소, 중단은 불가능하다라고 완벽하게 못을 받고 재연기하면 미국군 혼자라도 하겠다. 너넨 빠져라.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군이 빠진 이 훈련을 너네 미군 하지 마라. 그게 우리 주권 사항이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미국이 다음 나올 말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훈련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의 의무를 저버린 한국과 동맹 관계를 정리하겠다 하면서 빠지겠다. 이렇게 수순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몇 번 어리버리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당한다고 작전을 짤 때는 매뉴얼을 딱 정해놓고 로드맵을 정해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만 딱 들이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펜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상 무역 압박이 나오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추호의 용납도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설 전에는 또 한 번 적당히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설이 지나면서 미국의 기류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우물에서 숭령창령 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송영무 장관 같은 사람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사실상 뜻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은 4월 1일, 키 리졸브는 4월 23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미국 측은 이 일정을 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이 훈련을 연기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훈련을 해왔고 한국은 우리의 견고한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재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선에 우리 동맹이라면 그러면 훈련에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한국이 이제는 빠지게 되면 한국과 미국과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한국 측의 변심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그 칼은 통상 무역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보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부르고 싶어서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듣기 싫어도 듣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혹시 나오면 보기 싫어도 보세요.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의 수준에 의한 결과인데 그걸 무슨 부르면
부르는 게 귀찮고 모습을 보기 싫다. 그 스트레스로 더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세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면 초과로 쪼여 들어가고 있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 축소, 연기하게 된다면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겁니다.